허리가 아파서 눈뜨기도 힘든 날들. 자식들이 요양원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노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요. 대구의 김갑천 어르신은 혼자서도 건강하게 사는 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박지훈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에요.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데 섭섭하고 서운해요. 자식들은 다 바쁘니까 전화도 자주 못하고 점점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라면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갑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갑천 어르신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지신 비결은요. 사실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었고 무리한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도 거뜬해요. 허리 통증도 신기하게 많이 좋아졌고요. 오늘 저는 김갑천 어르신처럼 우리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갑천 어르신이 처음 시작하신 건 정말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로 심호흡 5번 하기, 그리고 부엌까지 천천히 걸어가 보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2달 뒤 김갑천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아파트 앞 공원까지 나가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앞 공원에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 천천히 걷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갑천 어르신은 이 걷기 모임을 통해 또 다른 소중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모임에 오시는 박할머니가 무릎 운동을 가르쳐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걸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서로의 건강 비법을 나누기 시작한 거죠.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무릎 돌리기 20번, 의자 잡고 다리 들어 올리기 10번. 처음엔 5번도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라도 하면 되니까. 욕심내지 말자고 우리끼리 서로 다독여요. 운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생활 속 지혜도 아낌없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허리 아플 때 파스 효과적으로 붙이는 법을 알려주시고 이 할머니는 무릎 아플 때 좋은 찜질 방법도 알려주세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 나이의 고민은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점심시간이 되면 복지관에 들러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함께 먹기도 하고 장날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고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요양원에 모시려고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저희가 서로 의지가 되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하루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아버지 요새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고 죄송해요. 김갑천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바쁜 거 안다.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김갑천 어르신의 이렇게 달라진 모습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도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식들 전화만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방구석에 앉아서 전화 오면 아프다는 얘기, 외롭다는 얘기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더 자주 걸어온다고 합니다. 손자가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전보다 목소리가 훨씬 밝아지셨어요. 달라진 건 바로 전화 통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오늘 공원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새로 배운 운동하는 법도 알려주고 자식들이 신기하며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재미있게 사시나 봐요. 식사 습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밥맛도 없고 반찬도 대충 먹었어요. 그런데 박 할머니가 알려주신 방법대로 된장찌개를 끓여보니 세상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요즘은 이 할머니하고 반찬도 나눠 먹고 김치도 조금씩 담가서 나눠 먹어요. 서로의 집밥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며 안부를 확인하니 서로가 서로의 건강지킴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주말에 와서 밥을 차려주면 물론 좋죠. 하지만 매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서로 따뜻하게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매달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꽤 많으셨답니다. 허리가 아플 때는 침도 맞아야 하고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고 연금의 반 이상이 병원비로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덕분에 김갑천 어르신의 병원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변화도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지원이 있더라고요. 걷기 모임 분들과 함께 가서 알아보니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노인 일자리 정보, 무료 독감 예방 접종, 복지관 무료 강좌 안내.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정보들을 잘 아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제는 서로 알게 된 유용한 정보들을 나누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런 정보 활용 능력도 함께 키워나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김갑천 어르신이 매일 실천하시는 간단 건강 습관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하루의 시작은 이렇게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이불 속에서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오른쪽 무릎 10초, 왼쪽 무릎 10초. 아침에 이것만 해도 허리가 한결 편안해져요. 침대나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법도 있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았다 일어서기. 무릎에 무리가 덜 가고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3번째만 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0번째도 거뜬해요. 식사 후에도 몸을 움직입니다. 옛날에는 밥 먹고 바로 눕곤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식사 후에 창문을 열어두고 앉아서 15분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닙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도 생겼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자면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요즘은 저녁 8시가 되면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도 보고 하루 동안 있었던 즐거운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졸음이 쏟아집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잠이 잘 온다고 해서 양말을 신고 자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건강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은 줄었는데 오히려 몸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돈도 절약되고 이런 게 바로 자연의 약이 아닐까요? 사실 몸이 아픈 것보다 어르신을 더 힘들게 했던 건 마음이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나니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드셨다고 합니다. 김갑천 어르신은 이 외로움을 건강하게 달래는 자신만의 방법들을 찾으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장보기 시간을 활용해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을 나만의 즐거운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작은 취미나 즐거움을 찾아 하루를 활기차게 마무리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갑천 어르신이 처음 복지관에 가게 된 계기는 무료 건강검진 광고를 보시고 나서였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시작된 복지관 생활이 이제는 어르신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정말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활용법 배우기, 요가나 체조 같은 건강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우리 나이에 맞게 천천히 가르쳐 주시니까 따라하기 좋아요.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하지 않아도 되고 요즘 경로당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바둑이나 장기만 두는 곳이 아니라 공기청정기도 있고 편안한 안마 의자도 놓여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같은 동네 사람들하고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특히 점심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계절마다 건강을 지키는 어르신만의 나름의 방법도 생겼습니다. 봄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기관지가 약한 우리 나이에는 필수죠. 아침 이슬이 마르는 시간, 대략 9시쯤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공기가 가장 맑고 햇살도 적당하거든요. 여름 너무 덥다고 에어컨만 의지하면 오히려 냉방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에어컨은 1시간 정도만 켰다가 끄고 선풍기를 틀거나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 실내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일러를 너무 높이기보다 내복을 입고 양말을 2겹 신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 시에는 목도리로 코까지 가리고 마스크를 착용해 찬 공기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합니다. 따뜻한 국물 음식을 자주 먹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관리에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병원비가 제일 걱정이죠. 연금은 적은데 병원은 자주 가야 하고 어르신은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여러 정보를 찾아보셨습니다. 동네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혈압, 당뇨 체크, 무료 독감 예방 주사. 요즘 보건소가 시설도 많이 좋아졌어요. 매달 한 번씩 복지관에 오시는 의사 선생님께 간단한 진찰을 받기도 합니다. 어디 큰 병원을 가야 할지 여쭤보기도 하고요. 약을 타러 갈 때는 먹다 남은 약을 꼭 가져갑니다. 약사님이 보시고 혹시 비슷한 약이 있으면 새로 안 받아도 되거든요. 중복되는 약을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다고 하더라고요. 큰 병원만 고집하지 않는 것도 요령입니다. 동네 의원 중에서도 우리 나이에 맞게 잘 봐주시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오히려 오가기도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이런 현명한 방법들로 병원비를 절약하고 건강은 더 챙기셨습니다. 물론 의료비 지원제도 같은 것도 잘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고 어르신은 강조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잖아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정말 겁이 났죠. 혼자 사는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어르신은 특히 화장실이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기 때문에 미끄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세면대 옆에는 든든한 안전 손잡이도 달았고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항상 조심하십니다. 계단은 반드시 천천히 한 계단씩 오릅니다. 그리고 꼭 난간을 잡습니다. 급할 때도 절대 뛰지 않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이 먼저니까요. 집안에서의 안전도 신경 쓰십니다. 전기장판 사용할 때는 타이머를 꼭 설정합니다. 자다가 더우면 바로 끌 수 있게 스위치를 머리맡에 둡니다. 바닥에 늘어진 전선도 발에 걸리지 않게 벽 쪽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센서 등을 달았습니다. 복도와 화장실 가는 길에 센서 등이 있어 움직이면 자동으로 불이 켜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은 비상연락망입니다. 냉장고 문에 큰 글씨로 비상연락처를 적어 두셨습니다. 큰딸 전화번호, 옆집 아주머니 전화번호, 그리고 119,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위해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치매, 저도 가끔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리면 아, 내가 치매가 오나 하고 순간 걱정되더라고요. 복지관 선생님이 머리를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신문을 봅니다. 글씨가 차가 잘 안 보이긴 해도 최소한 큰 제목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머리 체조도 꾸준히 합니다. 오른손으로는 동그라미, 왼손으로는 세모 그리기 같은 것들.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계속 하다 보니 이제는 곧잘 된답니다. 이런 게 뇌 건강에 좋다고 하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으면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 인사 나누기, 마트 계산대 직원분과 짧게라도 이야기 나누기. 작은 소통들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기본은 식사 관리입니다. 혼자 살다 보면 대충 먹게 되잖아요. 김갑천 어르신은 건강한 혼밥 비결을 터득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라면만 자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혈압도 오르고. 그래서 이제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장보기부터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 영양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장을 봅니다. 마트 전단지를 보고 세일하는 채소를 사고 혼자 먹기에 알맞은 양만 삽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달력에 적어둡니다. 언제 산 건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그러면 음식이 상하는 것도 막고 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는 날 이웃 할머니들과 반찬을 나눠 만드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한 명은 멸치 볶고 한 명은 무말랭이 무치고 그러면 반찬 종류도 풍성해지고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덜 힘듭니다. 식사 시간도 정해두셨습니다.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때를 놓치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죠. 아침에는 미리 끓여둔 죽을 데워 먹습니다. 속도 편하고 거기에 계란 하나 삶아 먹으면 단백질 보충도 됩니다. 혼자 먹는 게 외로울 때는 이렇게 한답니다. 밥을 먹으면서 찬밥도 보고 라디오도 틀어놓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대충 먹지 말자는 게 제 철칙이에요. 건강은 밥상에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계절별 건강관리 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겨울이 되면 바깥 나가기가 겁나요. 미끄러질까봐. 그리고 추우면 관절도 더 아프고. 하지만 방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실내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일러를 하루 종일 틀기보다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되 내복이나 따뜻한 양말을 활용합니다. 아침 8시쯤 해가 떴을 때 창문을 살짝 열어 5분 정도 짧게 환기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실내가 너무 차가워집니다. 환기할 때는 따뜻하게 입습니다. 낮 시간에도 햇빛이 들어올 때는 커튼을 활짝 열어 자연 채광을 이용하고 해가 지면 커튼을 닫아 따뜻한 공기가 나가지 않게 합니다. 실내에서도 운동을 계속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10분만 걸어도 몸이 따뜻해집니다. 손가락, 발가락도 자주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외출할 때는 더욱 조심합니다. 양말을 2겹 신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습니다. 목도리는 코까지 올려 찬 공기를 직접 마시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도 꼭 착용합니다. 겨울철 식사는 따뜻한 음식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생강차를 끓여 마십니다. 생강은 조금만 넣어야 속이 쓰리지 않습니다. 미역국, 된장국처럼 국물 있는 음식을 먹어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잠자리도 신경 씁니다. 이불은 얇은 것과 두꺼운 것 두 개를 준비해 두었다가 적절히 사용하고 수면 양말은 꼭 신어 발을 따뜻하게 합니다. 봄이 오면 참 좋은데 요즘은 미세먼지랑 황사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기관지가 안 좋은 우리 나이에는 더 조심해야 해요. 복지관에서 배운 미세먼지 앱을 활용합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나쁨일 때는 이렇게 합니다. 창문을 닫아두고 공기청정기를 틀거나 공기청정기가 없다면 물걸레질을 자주 해서 실내 먼지를 닦아냅니다. 외출할 때는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약국에서 살 때 꼭 확인하고 마스크 끈이 헐거우면 클립으로 조절해 얼굴에 밀착시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체조를 따라 하거나 복지관에서 배운 체조를 합니다. 환기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시간, 예를 들어 비가 온 다음 날 오전에 짧게 10분 정도만 창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목 관리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식사 후에는 꼭 양치질을 합니다. 미세먼지가 입안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지에 좋은 특별한 음식도 챙겨 먹습니다. 무, 도라지 같은 것으로 차를 끓여 마시거나 매실차도 좋습니다. 하루 2번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눈 건강도 챙깁니다. 황사가 심한 날은 눈이 따갑기 때문에 인공 눈물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사용합니다. 여름이 가장 무서워요. 더위를 많이 타는 나이니까. 작년에는 에어컨도 없이 지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에어컨이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복지사 선생님은 어르신들에게 에어컨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하지만 에어컨 사용에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26도에 맞춥니다. 너무 낮추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에어컨은 1시간 틀고 30분은 꼭 쉬어줍니다. 환기도 중요합니다.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창문을 활짝 열어 시원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하고 해가 뜨면 바로 커튼을 쳐서 뜨거운 햇볕을 차단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목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합니다. 시계를 보고 1시간마다 미지근한 물을 한 컵씩 마십니다. 식사도 여름에 맞게 조절합니다. 아침에는 시원한 콩국수,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채소 위주로 먹습니다. 밤에는 소화가 잘 안 되니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칩니다. 여름철 외출 시 특별 준비물도 있습니다. 물병, 부채, 모자는 꼭 챙깁니다. 햇빛이 강하면 일사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출할 때는 팔을 가리고 양산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낮 시간 외출은 조심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꼭 나가야 한다면 그늘만 골라 다니거나 밤에는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이렇게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으면 체온이 낮아져 잠이 잘 옵니다. 선풍기는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회전으로 틀어둡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다 보니 예전에 그토록 걱정했던 요양원 걱정은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가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주 먼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계시니까요. 김갑천 어르신이 전하는 마지막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어르신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이불 속 스트레칭으로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가벼운 걷기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것. 하루 3끼 식사 시간을 지키고 영양가 있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 먹거나 이웃과 나누고 혼자여도 식탁에 앉아서 제대로 먹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웃들과 반찬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살피며 혼자가 아님을 느끼는 것.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따뜻한 이웃도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식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지혜 우물 채널도 있잖아요. 김갑천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위한 천천한 스트레칭 한번, 이웃과 마주쳤을 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이런 작고 꾸준한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김갑천 어르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영상에 따뜻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긴 시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따뜻하고 활기찬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의사 박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